반갑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이 지난해 말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첫 대상자죠. 예비 고1. 그러니까 현재 중3 학생들. 요 학생들 조금 걱정되고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시간을 빌어서 요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2028학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이 달라집니다. 즉 27년 시행되는 수능부터 수능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수학이란 이 과목 자체는 34년의 수능 역사에서 거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교육과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고1 학습법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래서 2028학년도 수능 완전히 바뀝니다. 이 수능 어떻게 바뀌느냐? 한 줄 요약. 선택이 아예 없어요. 현행 기준에서 미적 기하 과목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까 34년 역사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적과 기하가 완전히 빠집니다. 자, 오히려 현 중3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적과 기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현재 고1이나 고2 학생들이 이 수능 개편안을 듣고 있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일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일단 교육과정들 전체 과목에 대한 변화 설명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선택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수학 과정의 변화예요. 네. 자, 고1 과정입니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자, 자잘하게는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학기에서 1학기로 이동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행렬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사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고1 과정에서. 자, 공통수학 2. 그래서 2학기 과정에서 도형의 방정식. 원래 1학기에서 2학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항상 보면 고1 1학기 학습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로 밀린 것 같습니다. 집합과 명제, 함수와 그래프에서 고1 과정이 요 두 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자, 공통수학 1이 1학기, 공통수학 2가 2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목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자, 요 세 과목이 수능에서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죠. 이제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고1, 2, 3 또는 N수 학생들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수는 현재 수학 1이에요. 네, 현재 교육과정에서 수학 1 그리고 2계정, 즉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름이 대수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현재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바뀌어요. 네, 미적분 1. 현재 수학 2입니다. 그래서 수학 1과 수학 2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약간 수학 2에서 정적분 파트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살짝 바뀌고요.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에서 원순열이 사라져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특히 통계 파트에서 표본 비율, 그 다음에 모 비율이 다시 들어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과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미적분 과목이 미적분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 파트는 공간 벡터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까 집중해야 되는 게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야. 왜냐하면 요 세 과목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3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자, 여기 대수, 미적분 1이 필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세 가지가 선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 이 세 과목이 무조건 수능에서 봐야 되는, 그래서 수학에서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자, 현재 고1 학생들 기준에선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어. 우리가 그 누구도 재수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만약에 현 고1 학생들이 수능에서 혹시나 실수를 해서 그 다음 해를 공부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이 변화를 겪어내야만 한다라는 것. 네. 자, 그러면
그래요. 예비 고1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대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입시에서의 수능이라는 건 꽤나 복잡을 해서 현역 학생들 기준 그리고 재수 학생들 비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단순히 심플하게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과목이 바뀌었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달라지는 2028학년도 수능, 27년 수능,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보이죠?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 자, 두 과목 필수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전체 공부량이 있었는데 그걸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예 그 선택을 잘라낸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분량 자체가 사실은 줄어듭니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기준에서는 내신에서 나머지 과목들도 공부를 하고 선택을 마지막에 고3 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방식 자체가 공부하는 수학 범위를 확 줄여줍니다. 네. 자, 요 두 번째가 지금 현재 고1, 2, 3 학생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공통 의문일 거예요. 그러면 변별력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소위 말하는 문과로 분류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 이과라고 불리던 고 학생 그룹들이 지정했던 미적 기하가 빠지는 거면 사실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현재의 확률과 통계 이름이 이제 바뀌죠. 대수, 미적 분모, 확률과 통계 요 세 과목. 그러면 자, 이 세 과목 가지고 변별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극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그 차별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뜹니다. 근데 20년 이상 입시를 경험한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 범위가 준다고 해서 수능이 쉬워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과목이 줄면 그 안에서 또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범위가 축소가 됐으니까 수능이 쉬워질 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오히려 자, 범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그 과목에서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거나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요 과정이 무조건 환호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석입니다. 분명히 극상 학생들과 그리고 의치 한약수를 목표로 하는 극상 학생들이 있을 거고 대부분의 또 그게 아닌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극상 목표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해. 자, 지금 올해 기준에서 지난해 말에 확정이 되었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 대학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27년에 시행되는 수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미적과 기하가 수능에서의 과목에 완전히 빠졌다고 해서 이 과목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고 아무도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 저렇게 수능 수학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이과 학생들을 선별을 할 때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럼 분명히 미적이나 기하를 들여다보겠죠. 내신 과목을 들여다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 기준에서는 지금 할 일 쭉 하시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해요. 근데 자, 이 학생들 사실 전체에서 3,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 제자들 만약에 있다면 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 줄 요약하자면 공부량 자체가 일단 줄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김으로써 이 과목을 선택하고 저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걱정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고1, 고2 학생들이 뭔가 진로를 그때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게 조금 부담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을 하자면 공부량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쭉 가면 오히려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2028 수능 개편안이 극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약간 물음표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수능이 달라진다고 하니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 입시에서 더 좋은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먼저
내신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내신 잘 챙기셔야 해요. 네. 우선 내신 등급이 표면적으로 바뀝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9등급이에요. 누구나 1등급 받고 싶죠? 근데 그 1등급 상위 4%였습니다. 자, 이렇게 9등급이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전교생이 100명 안쪽이에요. 혹은 한 학년이 13명이 안 되는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상위 4%가 1등급을 가지고 가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1등급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자,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상위 10%로 바뀌어요. 그러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9등급 상황에서 1, 2등급의 학생을 다 합한 인원이 바뀐 등급제에선 다 1등급이 돼요. 상위 10%가 이제 1등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신 등급이 전체 5단계가 돼버리니 뭔가 내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조금 단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동시 기재되는 방식으로 내신을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네. 자, 두 번째.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만 결과적으로 응시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 이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미적분과 기하가 내신으로서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아까 2027년에 시행되는 수능이다 보니 극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확정되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서울대와 고대는 정시에서 내신을 봅니다. 자, 내년부터 연대도 그렇게 바뀝니다. 그 얘기 자체는 정시와 수시 이 경계 자체가 약간 불분명해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수능 수학에서의 극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이렇게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내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신 잘 챙기셔야 해요. 네. 자, 그러면 내신 이야기로 넘어간 김에 고1 1학기 이야기 좀 해봅시다. 고1 1학기 공통수학 1이었죠. 공통수학 1, 단순히 내신을 챙겨야 해서 중요하다? 자, 그 의미는 네, 조금 맞지가 않고요. 물론 그 얘기도 맞지만 더 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1 1학기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수능 과목의 기초작업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고1 1학기 맨 처음에 식 자체를 다뤄요. 식. 수학에서의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문장을 쓰고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는 것처럼 수학에서의 표현 방식, 식을 배워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연산들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정식과 부등식. 사실 여기 다항식과 방정식, 부등식 파트는 뒤에 있는 이 많은 개념들을 배우고 나서 어차피 수능에서 답을 낼 때 숫자 답을 내요. 그러려면 뒤에 식을 건드리는 연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파트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확률과 통계의 완전 기본 베이스예요. 아예 그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물리면서 들어갑니다. 그게 고1 1학기 때 들어가 있어요. 네, 행렬은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수학 1 자체가 뒤에 따라오는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좀 등한시했다가 수능 직접 과목에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요. 어차피 계단처럼 혹은 나선형처럼 요 내용이 되어야지 이후 공부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1 1학기가 단순히 내신을 위해서 내가 반짝 공부해야지 라는 과목이 아니에요. 고3 수능 날까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학수학 꼭 복습해야 하나요가 공통수학 1 1학기의 내용으로 제가 넣은 이유는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수학 좀 많이 놨던? 수학 좀 싫어서? 아니면 수학 시험 몇 번 망하고 나서 수학에 약간 마음이 떠 있거나 상처를 받은 상태의 제자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겁은 나고 근데 수학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 그 상태에서 고등수학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무서워서 중학교 수학을 복습하려고 하니 중학교 수학 내용이 너무 방대해. 그치? 중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그 다음 레벨업 하려고 하는데 지난 중1, 2, 3을 복습하여라. 그거 정말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수학 복습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복습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는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공통수학 1 여기 있는 내용 아까 보여드렸죠. 그 내용이 중학교 때 내용에서 살짝쿵 더 올라오는 방식으로 가요. 그러면 올라오는 방식이면 그 전에 있는 내용들 선수로 다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예를 들면 고1 1학기 때
맨 처음에 다항식에서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항하고 뭐 동류항, 차수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런 것도 중학교 때 내용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극단적으로 중학교 때 곱셈공식 배워요. 그리고 고1 입학하자마자 곱셈공식 배웁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거기에서 올라가.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안 돼 있다고 해서 중1, 2, 3을 다 복습하고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시작부터 진이 다 빠집니다. 결론! 공통수학원 꼼꼼하게 하세요. 중학교 수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진입 장벽이 높여지는 그 파트만 부분적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감이라던가 중1, 2, 3에 대해서 다 복습하고 넘어와야 돼 라는 생각은 오히려 시작 자체를 너무 버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일단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학교 수학 복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복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중학교 때, 중3 때 뭐 수학을 제대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서 복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첫 내신의 부담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벌써 대입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재 중3 학생의 입장에서는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학교 때 내신조차도 약간 부담이 되는데 그럼 고등학교 1학기부터 1학년 1학기부터의 내신이 벌써 막 수능과 연결이 되고 입시와 연결이 되는 거면 무서워서 저 수학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파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능 과목의 기초 작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1 1학기 내신 끝나고 다 까먹고 그 다음 학기에서 다시 또 공부를 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장기적인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내신의 부담감을 가져라가 아니라 이 부담감 오히려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단기 스포츠가 아니라 마라톤이고 마라톤에서 이제 워밍업하는 단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의미에서 워밍업 제대로 안 하고 본격 운동하면 어디 다치거든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1 1학기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는 거 오히려 잘 봐라. 중요하니까 망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긴 레이스 가는 것에 거기에 대한 워밍업 과정이니 오히려 이 부담감을 좀 핸들링하는 내려놓는 그 연습을 좀 해야 해요. 그걸 내려놓는 거 공부 안 해야지 아니 공부 독하게 해야지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긴 공부 3년 동안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너무 막 비장하게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울면서 수학 공부하고 내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시작이라서 공통수학원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 중학교 수학도 그 안에 녹아 있고요. 그래서 고1 1학기 충분히 열심히 성실하게 해내시면 중학교 수학도 커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의미에서 고1 1학기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수능 바뀌는 거 알겠고 고1 1학기가 중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진도 속도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일 뒤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무조건 달려야겠지. 그리고 가능하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3일 뒤에 시험이라면. 만약에 3주 뒤에 시험이다? 오케이. 3주 뒤에 시험이다 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달리고 보는 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은 3년 뒤에 시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가 어디까지 봤든 아니면 누군가가 여기까지 봐야 한대 라는 건 사실 의미 없어요. 오히려 매일 한 강씩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예요. 시간축 자체가 추가가 됩니다. 시간축이 추가가 돼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1, 2주 벼락치기 하고 시험 본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고1 1학기 내신 잘 보면 좋아요. 그렇지만 고1 1학기 내신을 가지고 또 수능의 기초 작업이 되기 때문에 내신을 번외로 하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학기 동안 공부한 게 3년을 지속을 해야 돼. 그러면 단순히 하루 이틀 바짝 밤새는 거, 뭐 그러고 나서 2, 3일 멘탈 깨져서 쉬는 거, 그런 식의 공부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강의라도 듣는 거 괜찮아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5일 정도 공부하고 이틀 동안은 다른 과목 공부한다? 그 계획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내는 가장 큰 초능력이에요. 가장 놀라운 마법입니다. 자, 매일 하나씩, 매일 조금이라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본인만의 공식 노트를 만듭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통수학 1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만 해도 필수예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5과목입니다. 이 5과목 분명히 어떨까? 하나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까먹어요. 원래 그래요. 가끔 내가 왜 공부하나 싶을 정도로 까먹죠. 근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수 넘어갔어요. 대수 넘어가면 고1 수학이 그대로 든든한가? 또 날아갑니다. 머릿속에서 휘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본인만의 공식 노트입니다. 자, 그래서 고1 1학기 수학 공부하시면서 노트에다가 여러분들만의 손글씨로 잘 정리해 두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 필수 과목 5개만 하더라도 5권의 공식 노트가 여러분들 버전으로 딱 있어요. 그러면 수능 공부하시다가 고2 또는 고3에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생겨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때? 전체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미적분 1 공부하다가 공통수학 1 고1 1학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고1 1학기를 다 복습할 수 있어? 그러면 복습이 또 앞부분만 하다 흐지부지해지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의 공식 노트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할까? 그냥 펼쳐보면 돼. 약간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수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하나씩 딱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5과목, 필수 과목 5과목에 대한 5권의 여러분만의 공식 노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은 문제를 양치기 하고 암기로 수학을 풀었던 제자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중학교 때 내신 교재들 보면 대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사 문제들이 밑으로 쭈르륵 붙어요. 그럼 어떻게? 대표 유형은 그냥 외워. 그리고 나면 유사 유형들이 거의 숫자랑 식만 바뀌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외웠던 걸로 그냥 다다다다 문제 풀면서 수학 공부했던 친구도 있죠. 그 친구들은 아마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자, 수능은 그럼 생각해봐요. 분명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 그러려면 단순 암기를 가지고 수능 문제가 나올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수한 학생과 변별력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자, 이제 심화된 문제들,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을 풀어야만 해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정성껏 풀고 스스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건 여기 첫 번째, 진도와 속도 욕심을 버려라 와도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빨리 가는 거, 무작정 많이 가는 거, 빨리 끝내는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수능에서 풀 수 없으면, 지금 이 공부가 수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라도 진짜 완전히 씹어먹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리적인 부담감, 공포에 의한 학습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왜? 장기 레이스라서. 이거 안 하면 망한대. 저 친구는 저기 고1 1학기 벌써 끝냈고 고1 2학기 가고 있고 나는 망했네. 아니면 대학 못 가면 뭐 사람이 아니래. 약간 이런 식의 무서운 공포감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신문 광고들도 보면 예비 고1 겨울방학이 대입을 좌우한다. 막 이런 광고글들이 있던데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우리는 3년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아니면 실패고 이걸 잘하면 성공이고 이런 단기적인 일희일비에 심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장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공부 습관을 좀 들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만들어 냅시다. 매일매일 꾸준히, 그게 고등수학의 가장 초능력이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가면 모든 선배들이 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능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야. 근데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냥 꾸준히 한 친구들이 결과가 항상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점에 섰습니다. 2028 수능. 분명히 네, 수능 수학에 있어서는 미친 변화입니다. 미적 기하가 사라지다니요. 네. 그러니 의미에서 첫 시행 당사자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변화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묵묵하게 그날 해야 되는 일들을 차분하게 이해하고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수능이나 대입 관련해서 확정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도 제가 또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상황들,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까지 아시고요. 기억만 하세요. 오히려 고등수학, 수능수학은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꾸준히만 하면 결과가 무조건 잘 된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3년을 달린 학생들이 기복 없이 꾸준히 달린 친구들이 결국은 잘을 내더라.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1 1학기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했던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고1 학습법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